자, 실전 MSG 챕터 5 여러가지 미분법입니다. 페이지 98페이지부터 주요 기출을 한번 풀어볼 텐데 1번은 아까 나 수업하면서 풀어줬었거든. 그때 미리 풀었던 걸로 대체해도 될까? 얘는 그냥 목세 미분법 때려도 괜찮고 곱의 미분법 때려도 괜찮고 로그 미분법도 됩니다 라고 했었던 연습 문제 느낌이고, 자 이제 2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만 있는 건 아니니까 복습 겸 잘 들어주세요. 자, 지금 gx라는 친구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2의 x승 플러스의 1의 제곱 그거 분의 fx다 이렇게 나왔는데, 나보고 f'x, f'0 마이너스의 f의 제로가 2다. 그때 g'0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다. 봐봐, 당연히 두 가지 풀을 한번 제공할 건데 정석적인 풀은 당연히 돼야지. f0이랑 f'0 충분히 식에서 유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g0는 하고 대입을 해서 뭐분의 f 얼마냐 이거? 네 제곱분이라고. 4제곱? 이게 4분의 아니고 4분의 f0다 뭐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고, 그치? 그 다음 뭐 f'0 이런 거 끄집어내야 될 테니까 뭐 g'x 이런 거 구해봐야 되겠지? 지후야 g'x 한번 구해볼래? 뭐라고? 오케이. 미분 가만히 좋아요. 빼기 오케이. 뭐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미분 가만히 빼기 가만히 미분. 어이구, 속미분 2x승 한 번 더 있었어야지. 자, 그럼 여기다가도 일단 0을 넣어봐야 뭐 f'에 대한 얘기 나올 것 같으니까 g'0는 하고 대입을 해보자. 분모는 뭐가 될 거냐면 2의 4제곱이니까 16분의야. 그 다음에 이제 분자 차근차근 대입해보면 4 곱하기 f'0 마이너스 여기도 4 곱하기 f0이 되겠다. 맞나? 약분 좀 해볼까? 4분의 f'의 제로 마이너스 f의 제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니? 그러면 사실 이거는 원래 식에다가 대입할 필요보다는 f'0 빼기 f0이 여기서 바로 나왔네. 이게 2라고 했었으니까 얘가 2분의 1이다 하면 나오는 거긴 하겠지. 근데 어차피 이런 여러 가지 미분법 문제는 답을 내는 것보다 네가 더 편하게, 너를 위해서 편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 자, g에 대한 식을 미분할 때 좀 분수인 게 싫었던 사람은 어떤 생각도 해볼 수 있을까? 분모에 있는 걸 이항해서 몫의 미분을 항상 곱의 미분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두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만약에 gx 쪽에다가 2의 x승 플러스 1의 제곱을 넘기면 문제풀이 방향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보자. 이게 경험이 쌓여야 이게 무조건 편한지 아니면 했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느낄 수 있거든. 자, 이대로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앞에 거 먼저 미분해볼게. g'x에다가 뒤에 거 가만히 플러스 앞에 gx는 가만히 있고 뒤에를 미분해보면 2배의 2의 x 플러스 1의 1승 속미분 2의 x승 우변은 f'x 이렇게 나오겠지. 당연히 뭐 0을 대입하는 건 뭐 뻔할 테니까 여기다가도 한번 0을 넣어볼게. 그럼 어떤 식이 되는지 보자. 4배의 g'의 제로 플러스 4배의 g0는 f'의 제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차이를 좀 느껴줘야 돼. g는 하고만 좌변에 더 놓고 미분을 한 식은 당연한 얘기지만 g' 밖에 등장을 안 하지. 왜냐면 g를 미분한 게 g'이니까. 그런데 몫의 미분이 싫어 해가지고 이항을 통해 곱의 미분으로 바꿔서 이렇게 바꾸면
얘를 미분한 식에 뭐가 등장하냐면 다시 한번 g가 등장할 수밖에 없지. 맞냐? 요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 또 봐봐. 보시다시피 G0라는 항이 또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삼모사일 수는 있어. 몫의 미분으로 하면 그냥 미분할 땐 귀찮지만 그 결과물은 G'은 하고 그냥 깔끔하게 결과물은 좀 시원하게 나와. 반면 몫을 곱으로 넘겨서 미분을 하면 몫의 미분이 아니라 곱의 미분이니까 미분은 편해. 근데 그 미분한 식이 G'이 뭐다 하고 깔끔하게 나오는 건 아니다. G라는 게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찝찝함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방법의 장단점인 거지. 자, 아무튼 이 방식으로 답을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F'0 빼기 F0가 2다를 지금 바로 써먹을 수가 없는 형태야. 그러니 얘는 연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까 G0가 4분의 F의 0이다 라는 걸 통해서 F0가 4배의 G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겠지. 맞나?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이것들을 연립하는 과정이 한 단계 더 필요하겠네. 자, 뺄셈을 통해서 4배의 G'의 제로. 이게 뭐냐면 F'0 빼기 F0. 바로 2였네.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 그치? 자, 하나 더. 1번과 2번은 그냥 응당 여러분들이 당연히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라면 솔루션 3, 세 번째 풀이 같은 경우는 자주 쓰진 않지만 가끔 쓰면 편할 때가 있으니까 미리 봐두세요. 뭐냐면 적분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이거부터 리마인드 해볼게. 수2를 생각하세요. 이런 식 보이면 아, 얘 이거 뭘 미분한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는 F랑 G를 곱한 것의 도함수야. 그러니까 적분을 할 때 만약에 이렇게 보이면 치환적분이니 부분적분이니 연병 안 떨어도 그냥 바로 쇼기다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응용되면 수2에서는 이런 표현까지도 충분히 나오지. 이건 뭐 미분한 거임? x 곱하기 fx. 이런 식으로 곱의 미분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 이게 이제 적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란 말이지. 근데 요거를 미적분 버전으로 조금 더 추가하면 이런 것도 볼 수 있으면 좋아. 처음 말하는 건 아니야. 수업한 적이 있어요. f 더하기 f'이라는 건 뭐를 미분한 거랑 관련이 있을까? 우리가 뭔가 미분해본 경험 중에 저런 게 등장했던 게 있어. 물론 또 완벽히 저건 아니야. 그래서 관련돼 있다고 말했어요. 그치? 만약에 얘는 2의 x승이 곱해졌었더라면 얘를 미분한 것과 비슷하게 생긴 거지. 맞냐? 뭐 당연히 엄밀하게는 여기 이게 있어야 되지만 그 말은 없다면 내가 만들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fx 더하기 f의 프라임 x는 2의 마이너스 x승 곱하기 코사인 x입니다. fx가 뭘까요?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우변에 있는 2의 x, 마이너스 x승 반대편으로 넘겨버리자. 그래서 이 식을 2의 x승 괄호 f 더하기 f의 프라임은 코사인 x다 라고 보면 좌변 부정적분하면 바로 뭐야? 2의 x승 곱하기 f 그게 sin x 플러스 c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오케이. 자, 그래서 f 더하기 f의 프라임이라는 건 2의 x승을 곱해서 미분한 결과겠다라는 게 좀 생각이 나야 돼. 봐두면 좋다고. 그럼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f-f의 프라임은 뭐를 미분했을 때 비슷하게 나올까? 2의 마이너스 x승 곱하기 f를 미분하게 되면 쟤랑 비슷한 식이 나옵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에 2의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 흔적을 느껴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이 식이 주어지고 f'0 빼기 f0는 2다라는 식을 본 순간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봤다고. 자, gx는 gx 곱하기 2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미리 좀 전개를 해둘게. 이거가 fx다잖아요. 맞나?
여기에다가 내가 뭘 곱해볼 거냐면 2의 마이너스 x승을 한번 곱해볼게.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gx 곱하기 2의 x승 1이 먼저 2의 마이너스 x승 되고 가운데 건 숫자 2라고 쓰자. 얘가 2의 마이너스 x승 곱하기 fx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맞냐? 자, 그 다음 얘를 한번 미분해 볼게요. 뭐 미분하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좌변은 gx 에다가 얘 미분했다 치면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g의 프라임 에다가 얘는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2의 x승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의 2. 그럼 우변은 2의 마이너스 x승 어차피 반복될 거고 곱의 미분이니까 f를 미분하면 f의 프라임 지수함수 미분하면 속미분 때문에 마이너스 나와서 마이너스 f 이렇게 나오겠지. 내가 이 식에다가 x 이퀄 0을 넣어볼게. 그러면 1 빼기 1은 0 1 더하기 1 더하기 2는 4 곱하기 g'의 0 2의 0승은 1 f'의 0 마이너스 f의 0 그게 문제에서 2라고 주어졌었네.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1, 2, 3번 중에 3번 풀이가 제일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당연히 풀이 길이로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뭘 알아둬야 되냐면 미분은 진짜 네가 갖고 놀 수 있어야 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은 뭔가 몫의 미분이 땡겨. 그럼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오늘은 곱의 미분이 땡긴 날이야. 하면 2번으로 풀어도 괜찮고 이 생김새는 2의 마이너스 x승 곱한 다음에 미분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에 이렇게 풀 수도 있어야 된다고. 도구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f'0 빼기 f0를 보면 2의 마이너스 x승을 곱해볼까라는 생각도 너의 라이브러리 안에 저장을 해두셔야 됩니다. 졸지 마라. 졸 거면 집에 가서 자세요. 여기 오실 필요 없습니다. 편하게 쿨쿨 자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푹 쉬세요. 자, 3번 가봅시다. 자, f라는 함수가 사인의 제곱 x, 그 다음 g라는 친구는 2의 x승이다. 이렇게 나와있다. 자, 그 다음 리미트 해놓고 x-의 4분의 파이 그거 분의 g의 f의 x 마이너스 루트 2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일단 극한 구하라고 했으니까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겠지? 맞냐? 그러면 당연히 이 뒤에 있는 루트 2가 뭘로 보여야 될 거냐면 gfx 마이너스 gf의 4분의 파이겠지. 아직 검사 안 해봤지만 안 그럼 말이 안 될 거 아니야. 한번 확인해보자. f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의 제곱은 2분의 1 루트 2 맞네 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식이 무슨 식인지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수투 못하시면 안 되겠지. 자, 서준아, 이 함수는 어떤 함수의 어디서의 미분계수야? 아니야, 그거 아닌데. 자, 얘를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준이가 처음에 지금 말 꺼낼 때 내가 바로 안 끄는 이유는 서준이처럼 읽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분자를 잘 봐요. 분자를 g의 fx 마이너스 g의 f의 4분의 파이에서 fx라는 것을 정의역으로 본다면 지금 fx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상태야? f 4분의 파이를 향해 가고 있는 상태지. 그치? fx라고 하는 값이 f의 4분의 파이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렇게 미분계수를 읽으려면 분모에 멋백이 뭐가 있어야 돼? 그치? fx 마이너스 f의 4분의 파이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얘가 이걸로 갈 때 얘 빼기 요거라고 읽을 수 있을 테니까. 자,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원래 없었던 분모가
분자에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막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x-의 4분의 파이가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럼 그렇게 읽게 되면 이 왼쪽은 g라는 함수의 어디서의 미분계수야? f 4분의 파이에서의 미분계수야. 근데 그게 얼만데? f 4분의 파이가 얼만데? 2분의 1. 그러니까 g라는 함수의 2분의 1에서의 미분계수야. 곱하기 뒤에 있는 건 뭐 너무 쉽죠. f라는 함수의 어디서의 미분계수? 4분의 파이에서의 미분계수야. 자, 이렇게 있는 게 뭔가 정석적으로 잘 차근차근 찢어서 본 거라면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을 배운 이유가 뭐냐? 얘를 한 방에 당연히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g 합성 fx라는 함수의 어디서의 미분계수? 4분의 파이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니까 둘이 똑같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면 이렇게 찢어서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얘야 미분을 하시면 g'의 f 거기다가 4분의 파이 낼 거야 곱하기 f' 속미분에다가 4분의 파이를 낼 거야 하면 당연히 값이야 똑같을 거니까. 맞냐? 자, 얼른 계산해볼까? 야, g'의 2분의 1 암산해봐. 얼마냐? 루트 2 곱하기 f'의 4분의 파이. 이건 해봐야 되겠다. 자, f의 프라임은 지후 f 프라임 뭐예요? 사인 얼마? 사인 2x 이렇게 쓰시면 좋겠지. 2 사인 x 코사인 x가 어차피 사인 2x니까 길게 쓰기 싫을 땐 사인 2x로 쓰셔도 돼요. 걷다가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사인 90도 1이겠지. 정답은 루트 2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가 요즘 킬러 문제로 나오고 있는 그 함수의 미분법의 되게 원조격 선조님 느낌이야. 2000년대에 나왔었던 문제인데 요 유형의 문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킬러로 이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문제 속의 변수가 하나가 아닌 상황이야. 그게 요즘 트렌드고요. 당연히 미적분을 통해 해야 되는 게 여러 변수가 있어도 쫄지 말고 미분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라서 4번을 통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고 중심이 0,1인 원의 기울기가 t인 y는 tx가 지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지는 활골 부분의 넓이를 f의 t라고 하죠. 자, 그때 f'의 2를 한번 구해주세요. 자, 일단 이건 이해해야 돼. ft라고 줬다는 얘기는 t에 대한 함수란 뜻이고 함수라는 건 t가 바뀌면 쟤도 바뀐다는 뜻이야. 왜 그런지 보자. t라는 건 이 직선에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 기울기. 그럼 당연히 뭐 기울기가 가팔라지면 좀 더 위쪽으로 갈 테니까 커질 거고 기울기가 낮아지면 뭐 밑으로 갈 테니까 넓이가 작아지겠지. 함수 관계는 맞아.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활골의 넓이 구하려면 당연히 뭐에서 뭐 빼야 돼?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야 돼. 근데 부채꼴을 구할 때든 요 삼각형을 구할 때든 필요한 값이 뭐가 필요해? 중심각이 필요하지. 즉 이 문제는 아무래도 각도라는 게 조건인 것 같아.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 근데 문제에 그 각도를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게 문제야. 그럼 생각을 해봐. 뭔가 각도랑 이 t라는 변수랑은 어떻게 엮어야 될까? 그치? 탄젠트 값이 기울기다. 그럼 어디를 세타라고 둬볼까? 편하게 하려면 x축과 y를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항등식이 하나 나와? 아까도 말했지만 요즘 미분 문제 트렌드는 문제에서 항등식 뽑아내고 거기다 수치 대입한 거랑 미분한 걸로 퍼즐 맞추기 놀이를 할 거예요. 일단 여기를 세타라고 둔 순간 t랑 세타가 어떤 항등식으로 엮여? 그렇지. 탄젠트 세타가 t다라는 항등식으로 일단 엮일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ft에 대한 식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부채꼴 쪽을 가야 되겠지. 그럼 각도를 알아야 되겠다. 자, 여기가 세타면 이쪽은
90도 마이너스의 세타일 겁니다. 그럼 당연히 부채꼴이니까 이쪽은 이등변 삼각형이나 똑같을 거예요. 그럼 부채꼴의 중심각 얼마 되게? 2세타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f의 t라는 녀석의 함수를 이렇게 써봅시다. 부채꼴의 넓이부터 구하자.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1 r제곱 곱하기 중심각 세타 2세타겠지. 자, 거기서 뭘 뺄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사인 2세타를 빼야 되겠다. 맞냐? 자, 여기서 인지해야 될 거. 세타는 누구에 대한 함수게? 세타는 t에 대한 함수일 거야. 함수라는 게 서로 엮여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탄젠트 세타는 t다라고 쓴 순간 세타는 t에 대한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f의 t라는 게 뭐가 나올 거냐면 2세타 마이너스 2분의 1의 사인 2세타 이렇게 나올 텐데, 얘를 미분해서 f'의 t는 하고 쓸 때, 나 지금 t로 미분할 건데 세타라는 건 t가 아니니까 다 상수 취급돼서 0이겠네가 맞아, 아니야? 아니라는 거지. 맞냐? 그럼 이때 쓰게 될 표기법이 뭐냐? 이게 라이프니츠식 표기법이 되겠지. 아니면 뭐 합성함수의 표기법으로 써도 괜찮긴 한데, 지금 세타가 사실은 t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세타 t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긴 하거든. 만자 방금 세타가 t에 대한 함수라는 건 모두 다 납득했지 않냐? 그치? 근데 여기다가 막 세타 t, 2세타 t 쓰기 귀찮지 않냐? 그러니까 네 머릿속으로만 인지를 하고 있으면 돼. 세타가 t에 대한 함수라는 것을. 그래서 얘를 미분할 때 그냥 2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돼? d세타 dt 이렇게 써야 되겠지. 아니면 뭐 똑같은 뜻의 표기법이니까 이렇게 써도 돼. 뭐 세타 프라임 t 이렇게 써도 돼요. 세타를 세타 t라고 쓰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써도 괜찮고, 뭔가 괄호치고 t 쓰기 귀찮으면 d세타 dt 이렇게 쓰면 괜찮고. 그치? 근데 이제 많이 풀다 보면 이 세타 프라임 쪽 표기가 귀찮을 때도 있을 거야. 둘 다 할 수 있으면 돼.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위에 미분하면 못 가. 뒤에 미분하면 못 가. 속미분 2 나오고 나면 사라지니까 뭐 남냐? 코사인 2세타 남겠지. 근데 또다시 세타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기 때문에 d세타 dt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거를 써야 되는 이유를 모르시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 사인 2세타 t. 세타가 세타에 대한 t에 대한 함수니까 합성함수가 이거.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2 나와야 되고 코사인 2세타 t가 나와야 되고 또 속미분 때문에 뭐 이게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세타 프라임 t가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 2세타 프라임 t를 d세타 dt라고 쓴 것 뿐입니다. 이렇게 써도 된다고. 자, 나는 이번 문제는 이런 라이프니츠식 표기로 쭉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f'의 2를 구하고 싶대. 그러면요, 누구 자리에 뭐 대입해야 되는 거야, 민준아? f'2라는 건. t 자리에 2를 대입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세타 자리에 2를 대입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괄호 코사인 2세타 곱하기 d세타 dt라고 하는 이 식에다가 t 자리에 2 대입하고 싶은 거지. 근데 표기법상 이런 라이프니츠식 표기로 쓰면 대입할 값을 쓸 자리가 있다 없다? 없잖니.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표기한다고? 막대기 찍 긋고 였다가 t가 2입니다. 이렇게 쓰겠다고. 맞죠? 그럼 내가 알아야 될 게 두 개 있네. 첫 번째, t라는 값이 2일 때 코사인 값이 뭔데도 궁금하고 d세타 dt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그치? 자, 이럴 때 쓰는 것이 원래 문제 나와 있는 항등식이라고 했지. 이 항등식을 계속 끌고 갈 거예요. 오케이? 자, 항등식은 두 가지 할 수 있다고 그랬지. 뭐랑 뭐 할 수 있다고? 수치 대입하고 미분. 물론 적분도 할 수 있고 개수비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쓰는 건 미분과 수치 대입이라고.
자, 그래서 수치 대입을 해보자. 내가 원하는 건 변수 누가 뭐인 상황이 필요해? t가 2인 상황이 필요해. 그래서 t가 2인 상황이라고 수치 대입을 해보면 탄젠트의 세타가 2가 됩니다. 맞죠? 자,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코사인의 2세타야. 그러면 사인이나 코사인 뭔가 알아야 되겠지. 자, 탄젠트 세타가 2라는 건 대충 뭐 이런 상태인 거 아니냐. 그럼 이때 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뭐 필요하다면 코사인 세타까지 해볼까? 그건 얼마예요? 루트 5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그때 코사인 2세타의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코사인 2세타는 1-2 뭐지? 1-2 사인 제곱 세타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1-2 곱하기 사인 제곱하면 얼마냐? 5분의 4. 따라서 5분의 8을 빼주면 마이너스 5분의 3이겠네. 나 뭔가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세한데. 값이 이렇게 나오는 적이 없었는데. 계산 실수 없나 한번 보자. 어디? 아, 그렇네. FT가 이거 약분하면 세타네요. 세타. 그러면 미분하면 D세타 DT. 여기도 세타 프라임. 여기가 1 빼기. 이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가 마이너스 5분의 3 요 자리에 대입해주면 앞에 부분 해결이 되고, 이제 D세타 DT, 즉 세타가 T에 대해 미분된 식이 필요해. 그게 또 이 항등식 갖고 장난치는 거라고. 이번에는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뭐에 대해 미분할까? 마음에 드는 걸로 해도 돼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세타로 미분해 볼게. 식만 잘 쓰면 돼. 그럼 어떻게 될까? 좌변은 뭐 되게? 시퀀트 제곱 세타가 될 거야. 우변 뭐 되게? dt d세타. 요 라이프니츠식 표기의 좋은 점이 뭐였냐면, 요런 표기법, 엄밀히는 분수가 아니긴 하지만 마치 분수처럼 막 뒤집어서 해도 괜찮다 라고 했었잖냐. 그치? 자, 그래서 시퀀트 제곱 세타는 d세타 dt야. 근데 나는 뭐가 궁금하냐면 t 값이 1대가 궁금해. t가 1대가 궁금해. 근데 잘 생각해봐. 이 식을 보면 t는 2다 대입할 때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t가 2라는 상황과 동시에 나왔던 게 뭐야? 탄젠트가 2면서 사인은 이거면서 코사인 이거다. 이게 동시에 있었던 거지. 그러니 t가 2라는 것 대신에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라고 인식할까? 루트 5분의 1이다라고 인식하자. 그럼 여기 얼마가 돼? 음, 5가 되겠지. 근데 내가 궁금한 건 d세타 dt니까 이렇게 써볼게. 자, d세타 dt 단 t가 2일 때는 5분의 1이다. dt d세타를 그냥 편하게 뒤집은 겁니다. 맞냐? 그리고 라이프니츠 표기니까 이렇게 빠하고 내가 방금 t는 2다 라고만 썼지만 사실 이게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1이다도 동시에 있던 상황이야. 길어서 안 썼을 뿐이야. 다 변수를 동시에 2개, 3개가 있어도 다 동시에 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구한 5분의 1과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5분의 3 이런 애들이 힘을 합쳐주면 정답이 나오겠지. 1 마이너스 5분의 3 거기다가 5분의 1배를 한대요. 5분의 8에 5분의 1이니까 25분의 8입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 속에서 항등식 하나 잡아내고 걔를 미분과 수치 대입을 통해서 단서 찾아서 퍼즐처럼 끼워 맞추는 거. 이게 이제 요즘 킬러의 트렌드다. 자, 넘어가자. 5번입니다. 자, 열린 구간 0,2분의 파이에서 정의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의 프라임은 1 더하기 f의 제곱. 그 다음에 f의 4분의 파이는 1이다. gx란 함수가 ln f'일 때 g'의 4분의 파이를 한번 구해주세요. 자, 이것저것 해볼게. 첫 번째 풀이. 자, 그냥 말 그대로 g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gx가 다시 한번 써보면 ln f'이래. 얘 미분하자. g'x는 뭐야, 지후? 뭐라고? 그렇다는 얘기는 지후의 풀이는 얘를 g를 ln 1 더하기 f제곱으로 바꿔보겠대. 그럼 이 풀이를 1번을 해보자. 뭐 f'이 뭐 이걸 했으니까 이걸 바꿔 썼나봐요. 굳이.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니? 2 f 말을 똑바로 하세요. 자, 1 더하기 f제곱분의 2f f'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그러면 이거는 뭐다라고 할 수 있냐? 문제에 주어진 관계식을 이리저리 만져보는 연습이야. 얘 혹시 어떻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니, 서준아? 그치. 1 더하기 f제곱이 f'이니까 이거 날리자. 해서 2f.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결국 g'의 4분의 파이는 f 4분의 파이의 2배니까 따라서 2다. 맞나요? 그치. 자, 아니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결국 지금 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막 식을 만져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g가 그대로 lnf였다고 치고 ln f'이었다고 치고 그대로 미분하면 g'은 뭐분의 뭐가 됩니까? 말을 못해. f'분의 뭐요? 더블 프라임 새끼 촌스럽게 프라임 같은 소리 하고 f'분의 f의 더블 프라임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f의 더블 프라임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f의 프라임이 문제에서 1 더하기 f의 제곱이었으니 얘를 통해서 f의 더블 프라임을 한번 구해보자. 자, f 더블 프라임 뭡니까? 2f의 f의 프라임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들어가 주시면 결국 또다시 당연히 쉽게 2f 같은 걸로 귀결할 수가 있겠지. 맞냐?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주어진 f의 프라임은 1 더하기 f의 제곱이다라는 걸 바꿔보면 1 더하기 f의 제곱 분의 f의 프라임. 아니다. 이거는 너무 못하겠다. 솔루션 3라기보다 생각해봐. 야, f 프라임이 1 더하기 f의 제곱이 되는 함수 너네 뭔가 하나 알거든? 저 관계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너는 하나 알아요. 힌트는 삼각함수야. 탄젠트 x입니다. 1 더하기 탄젠트는 시컨트 제곱이잖냐. 심지어 f의 4분의 파이는 1이다도 딱 만족을 해주지. 그래서 이제 g는 ln
F'이다가 시퀀트의 제곱 X다. 그러면 G'이니까 얘를 미분을 해보자. G의 프라임은 얘 미분하면 시퀀트 제곱 X 분의 시퀀트 제곱의 속미분, 시퀀트 제곱 미분은 어떻게 될까? 일단 2 곱하기 시퀀트 X 이렇게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퀀트 또 미분해야 되지. 시퀀트 미분하면 뭐 되냐? 시퀀트 탄젠트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2 곱하기 탄젠트 X다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물론 다른 문제에서도 언제나 어떤 관계식을 만족하는 특정 함수를 네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여담. 얘를 만족하는 F가 탄젠트라는 거 하나 봐두면 경험치의 여담이고 당연히 풀이는 1, 2번처럼 푸는 게 맞습니다. 자, 5번 이렇게까지 보고요.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미분법의 연습인 것 같다. fx란 친구가 ln a분의 시퀀트 x 더하기 탄젠트 x다. 의 역함수를 g라고 하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의 2분의 gx가 b다. 자, 레오나 이 식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단서 빨리 말해봐. 자, 그러면 일단 g의 마이너스 2가 0이다라는 걸 f로 거꾸로 돌리면 뭐가 되냐? f0은 2다. 미안, f0은 마이너스 2다. 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결국 역함수의 미분법에 의하면 f0이 마이너스 2, g 마이너스 2가 0 이거 알았으니까 g라는 함수의 마이너스 2에서의 미분계수는 f라는 함수의 어디서의 미분계수의 역수야? f' 0분의 1 그게 바로 b겠구나. 그쵸? 자, 그래서 f0부터 빨리 a를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해볼게. 자, f0은 ln a분의 자, 시퀀트 제로, 탄젠트 제로 이거 얼마냐? 1.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의 2라는 건 a가 2의 제곱이면 되겠네. 맞나? 따라서 fx를 정리해두면 fx는 ln 괄호 시퀀트 x 더하기 탄젠트 x 거기서 분모에 있었던 2의 제곱은 바깥에 마이너스의 2로 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 미분해가지고 0만 대입한 다음에 역수 취하면 되는 거구나. 따라서 f'의 x는 하고 구하자. 잘 듣고 있냐? 좋아요. 자, 이거 미분하면 분모 시퀀트 더하기 탄젠트 이렇게 나오고 이제 속미분 시퀀트 하면 식탄이니까 시퀀트 탄젠트고 그지? 그 다음에 탄젠트가 시퀀트의 제곱 x다 이렇게 나오고 뒤에 있었던 마이너스 2는 사라질 거야. 했더니 요게 시퀀트가 딱 남을 거거든. 탄젠트랑 이쪽 약분하고 이쪽이랑 이쪽 약분하면 맞나? 자, 그래서 이것도 적분 때 기억해둬야 될 거일 수도 있는데 시퀀트 적분하면 ln 시퀀트 x 더하기 탄젠트 x다 였긴 했네. 물론 시퀀트를 적분한 게 뭐다라고 무조건 외워둘 필요는 없지만 적분 때 다시 말하겠지만 이건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 나중에는 외우는 게 아니라 계산할 수 있게 돼야 돼. 자, 아무튼 도함수는 시퀀트였습니다. 0 대입하고 역수 취하면 되니까 정답은 1이겠네. a랑 b를 곱해야 된대. 이게 b였고 a는 2제곱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7번과 8번 모두 다 교재에 있었던 문제야. 숙제 해설했었던 문제입니다. 확인될까요? 그렇지. 자, 그 다음 이제 9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곡선 이 녀석과 y는 t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ft라고 하재. 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로그 함수 그려놓고 y는 t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ft라고 하잔다. 그럼 이런 거거든. y는 t라는 상수함수랑 만나는 여기의 x좌표를 ft라고 하재. 그때 f'의 이 ln5를 구해주세요야. 자, 요것도 이제 고전적인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패턴인데요. 지금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보통 함수라는 건 x값이 뭐면 y값이 뭐다. x면 fx다. 이 방향이 이제 보통 함수란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y값이 이거면 x는 이겁니다야. 혹시 세 글자로 무슨 함수란 뉘앙스가 들어요? 역함수라는 뉘앙스가 든단 말이야. 근데 그 뉘앙스만 갖고는 문제를 못 푸니까 그 역함수인 상황을 실제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말로 해봐. 누구를 어디다 넣으면 뭐가 나온다야? 그치. ft를 째에 넣으면 t가 나온다지. 맞나? 이제 그거를 식으로 풀어볼게. 자, 두 가지 풀이법을 보여드릴게요. 둘 다 똑같은 시작은 똑같아. ft를 째에 넣으면 t가 나온다야. 자, 그러면 첫 번째 풀이는 정직하게 넣어볼게. ln 2f의 제곱 플러스 2f 플러스의 1은 t다. 맞나? 자,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해보자. 미분하면 2f 제곱 플러스 2f 플러스의 1 그거 분해. 속미분 4f의 프라임 플러스 2f의 프라임 이것이 1이다야. 맞냐?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의 2ln오래. 자, 민준아, 이런 문제는 변수를 잘 봐야 돼. f'의 2ln오라는 건 알파벳 뭐가 뭐일 때란 뜻이야. 그치? 뭐 제대로 똑바로 말해봐. 그치? t가 ln, 2ln오일 때라는 상황인 거지. 맞냐? 자, 그러면 그때 봤더니 내가 t가 2ln오다를 대입한다고 뭐 풀릴 게 없어. 왜? 나는 뭘 모르니까. f의 2ln오를 모르니까. 그치? 그래서 그 f의 2ln오가 뭔지를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근데 f의 2ln오가 뭐지? 아, 이 상황 그대로 잘 따라왔으면 f2ln5라는 것은 y값이 뭐일 때 2ln5일 때 x값을 뜻하는 거였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ln25입니다. x값이 뭐가 되면 ln25가 돼요? 대충 찍으면 나오게끔 세팅은 돼 있겠지. 저게 안 풀리나? 3이죠. 3이면 18 더하기 6 더하기 1이니까. 맞나? 자, 그래서 y값이 ln25가 되도록 하는 x값은 3이었구나 라고 f의 2ln5가 3임을 네가 따로 구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보가 여기에 샥 들어가 주면 2 곱하기 3, 3은 9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의 1 그거 분해. 분자 12 플러스 2 f'의 2ln5다.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f'의 2ln5는 이 항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얼마분의 얼마냐면 14분의 25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냐? 자, 그러면 얘를 좀 다르게 쓰는 방법. 뭐가 좀 귀찮았냐? 솔루션 1은 뭐 F가 여러 번 막 저렇게 들어가 좀 귀찮았어요. 그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문제에 나와 있었던
ln 2x의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에 네가 그냥 gx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붙여봐. 그럼 그 순간 누구의 뭐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 의 식이 좀 단순해질걸? 누구의 뭐 들어가면 뭐 나온다 야? 우리 맨 처음 했던 그 상황 누구의 뭐 넣어야 뭐 나와? g에 ft를 넣으면 t가 나온다지. 내가 이 곡선의 이름을 g라고 주면 g에다가 ft라는 값을 넣으면 t라는 y값이 나오는 거 아니야. 자, 그냥 이렇게 쓰는 순간 더 확연히 보일 거야. 아, f랑 g가 무슨 함수 관계구나. 역함수 관계구나 라는 게 보일 거예요. 이해돼요? 지후 이해돼? 왜 이렇게 이해 못한 표정하고 있는 거야? 뭐가 문제인데? 얘를 g라고 두면 ft라는 x값을 넣으면 t 나오잖아요. 그거 그대로 쓴 겁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보인 것이 아, g랑 f는 역함수 관계구나 라는 걸 캐치를 한 거고. 맞지?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 f'의 2ln5 니까 이제 얘를 미분을 해주면 여기서부터 풀이가 똑같아요. g'의 f의 ln25에다가 속미분 f'의 ln25를 해주면 1이 된다. 그러면 f의 ln 2ln5 그게 뭐였냐는 아까 구했었으니까 g'의 3이었겠죠. g'의 3과 f'의 2ln5 즉 ln25는 서로 역수 관계였다. 그럼 g'3만 구하면 될 테니까 g'3을 구하자. 여기랑 과정 비슷합니다. 자, g'3은 g'x를 구하고 대입하면 되겠지. 2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의 1 분의 속미분 4x 플러스 2입니다. 거기다가 x 이퀄 3 대입을 해보면 돼. 25분의 14다 이렇게 나오고 그 친구의 역수 그러니까 14분의 25 이렇게 나오죠. 1번처럼 쓰면 좀 f' 막 이게 좀 더럽지 않냐? 2번처럼 쓴 게 깔끔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y값이 뭐일 때 x좌표를 뭐라고 하자 이런 세팅 자체가 꽤 킬러에서 많이 쓰는 표기법이거든. 그래서 알아둬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y는 fx라는 함수의 기울기가 t인 x값을 g의 t라고 하자. 이런 워딩이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항등식 하나 세팅해봐. 뭐가 되면 돼? fx의 기울기가 t가 되도록 하는 그래프로 이런 느낌이야. 기울기가 t가 되도록 하는 x값이 gt예요. 그럼 어떤 항등식 끄집어낼 수 있냐? f'gt는 t다 이런 항등식을 끄집어낼 수가 있겠지. 그리고 아, 누구와 누가 역함수 관계구나. f'이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역함수 관계구나. 그런 관찰 없이 그냥 이 항등식으로 계속 끌고 나가도 괜찮고. 아니면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 최근 기출 중에 이런 것도 있죠. y는 gx라는 함수의 극값의 x좌표를 f의 t라고 하자. 뭐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어떤 항등식을 갖고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항등식을 갖고 갈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 속에 주어진 항등식을 식으로 나타내는 거가 이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거를 9번에서 한번 봐두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부터 41까지의 실수 t에 대하여 곡선과 y는 t가 만나는 세 점 중에서 x좌표가 가장 큰 점을 ft, t, x좌표가 가장 작은 점의 좌표를 gt, t라고 해봅시다. ht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
자, 얘랑 상수함수 y는 t가 이렇게 만나나 봐. 근데 가장 큰 좌표가 ft, t. 여기가 ft, t래. 가장 작은 점, 여기가 gt, t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h라는 함수를 새로 세팅한 건 뭐냐면 t 괄호 ft-의 gt래. 나보고 h'의 5를 한번 구하세요. 이런 문제네요. 자, 그러면 얘도 봐봐. f를 뭐를 얻다 넣으면 뭐가 나온다인 상황이야, 이거. 9번이랑 비슷한 맥락으로 뭐를 얻다 넣으면 뭐 나와? x 자리에 ft라는 걸 대입하면 t가 나온다지. 마찬가지로 gt라는 것 또한 엿다 넣으면 t가 나온다지. 맞냐? 그럼 생각해보자. 아까 9번에 솔루션 1처럼 실제로 대입한 것을 쓰면 식이 너무 더럽지 않겠냐? f3제곱 더하기 2f제곱 빼기 15f 더하기 5는 t. g3제곱 더하기 2g제곱 빼기 15g 더하기 5는 t. 좀 길지 않냐? 그래서 이럴 때 쓰는 테크닉, 솔루션 2에서 보여줬다시피 이름이 딱히 없는 문제에 주어진 함수에 네가 이름을 붙여버리세요. 그래서 내가 얘를 fg, h는 다 문제 썼으니까 k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얻을 수 있는 항등식이 두 개 있을걸? 지후야 뭐랑 뭐가 있냐? kft는 t다. 마찬가지로 k의 gt는 t다요. 그럼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방금 9번에서 gft는 t다라고 했을 때 f랑 g가 무슨 수관계구나. 역함수 관계구나 라고 알아낸 것처럼 그럼 10번에서도 k랑 f가 합성했더니 t 나왔고 k랑 g가 합성됐더니 t가 나왔으니까 k랑 f가 역함수 관계, k랑 g가 역함수 관계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근데 생각해봐. k라는 건 역함수가 있어? 없지. 게다가 뭐 역함수라는 건 당연히 내 역함수는 한 놈만 있어야지 두세 놈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뭐 f도 g도 k 역함수면 이상하잖아. 때문에 이 식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분도 계실 건데 요렇게만 하면 해결됩니다. 자, 요 3차 함수는 당연히 실수 전체에선 역함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 한 이쯤부터 적당히 구간을 끊어주면 이 핑크에 대한 역함수는 존재할까요? 하죠. 그게 f예요. 마찬가지로 3차 함수에 여기서부터 이 부분만 이렇게 자르면 얘는 역함수 있을까요? 있겠죠. 계속 증가만 하니까. 그게 g예요. 3차 함수 전체에 대한 역함수가 아니고 3차 함수에 여기서부터 이 증가하는 부분의 일부분 걔의 역함수가 ft인 거고 3차 함수 전체가 아니라 이 초록색 부분의 역함수가 gt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 식은 성립을 합니다. 자, 이제 어색하면 풀었을 거니까 이제 계산 마구마구 해나가야 되겠지. 자, 일단 내가 뭘 구하고 싶냐면 h'의 5를 구하고 싶대. 그럼 일단 h'이라는 함수가 뭔지를 알아내야 되니까 미분해볼게. h't는 앞에 거 t 미분하면 ft-의 gt 플러스 t 괄호 f't-의 g't예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5를 대입해야 돼. 그럼 당연히 f5 알아야 되고 g5 알아야 되고 f'5 알아야 되고 g'5 알아야 돼요. 그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f5랑 g5라는 건 어떤 시츄에이션에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응? 다시 한번 뭐라고? 요 함수가 상수함수 누구랑 만나는 교점? 5랑 만나는 교점을 찾아주세요가 일단 f5, g5겠지. 자, 그래서 그거 먼저 구해놓자. 이런 3차 함수가 y는 5랑 만나는 지점. 5랑 만나는 거 뒤에 상수항 5 날아가면서 암산이 편하겠는데 가운데가 0일 거고
오른쪽 얼마야? 3. 왼쪽은 마이너스의 5다. 이렇게 나오겠네. 이게 y는 5와의 교점이었고요. f의 5, f가 더 큰 쪽이래. f5가 얼마라는 거야? g5가 얼마라는 거야?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일단 이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일단 얘는 미리 써둘까? 그냥 8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f't랑 g't가 필요해. 당연히 미분해야 되겠지. 문제에서 얻어낸 항등식 갖고 계속 수치 대입 및 미분해 나가는 거라고. 자, 요 항등식을 미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k'의 ft 곱하기 f'의 t 이것이 1이다요. 맞니? 자, 그러면 결국 야 f'의 5라고 하는 것은 k' 뭐의 역수구나. f'5라는 건 k' 뭐의 역수구나. 그치? f5. 근데 그게 3이니까. k'3의 약수구나. 그러면 k 합성 gt를 미분한 것도 뭐 f자리가 g로만 바뀐 걸 거니까 그냥 이거 보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g'의 5라는 건 k' 뭐분의 역수일까? 마이너스 5의 역수겠지. 맞나?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k'3 얼마일까요? 이 그림만 보면 대답할 수 있는데 사실 자, 알려드릴게. 다시 가자. 이거 수투에서 내가 미분 빨리 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렸던 건데 kx 봐봐요. k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의 15x 플러스의 5였지 않냐? 그래서 얘가 y는 5와 만나는 상황을 생각해보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x 플러스 5랑 x랑 x 마이너스의 3 이렇게 됐던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식에서 k'의 3부터 구해볼까? k'3이 바로 나오지 않아? 뭐야? 누구 가려서 대입하면 돼? 인수 x 빼기 3 가려서 대입하면 되지. 뒤에 상수항은 미분하면 날아가겠지. 근데 그것을 이 그림에서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k'3이라는 게 여기다가 3 대입한 거 아니냐? 그러면 3이라는 값은 바로 여기서부터 얘만큼의 거리라고 했지 않나? 그리고 x 플러스 5 이게 결국 x 빼기 5잖아. 3 빼기 5라는 건 3과 마이너스 5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3이고 이게 8이니까 3, 8에 24다라고 빨리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수투 때 수업을 했었어요. 한 번 더. 그럼 K'의 마이너스 5는 뭐게? 5, 8에 40이에요. 당연히 이거를 못하겠어 아직은. 그럼 이거 보면 돼. 얘 대입하면 되니까 K'5는 K'8인가? 뭘 구해야 돼? K' 마이너스 5는 마5, 마8이니까 4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그게 5 곱하기 8이랑 똑같다고. 맞냐? 자, 그래서 여기다가 24분의 1 마이너스 40분의 1 하고 뺄셈하면 됩니다. 빨리빨리 계산하자. 는 8 플러스 5 곱하기 여기가 120분의 1로 통분하면 얼마냐? 2인가? 8 플러스 1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답은 4번이겠지.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자, y는 이것과 y는 x 플러스 t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할 때 f'의 ln2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렇게 나와있다. 자, 그래프가 어떻게 되면 모르겠어. 그냥 대충 뭐 아무렇게 이렇게 그려볼게. y는
ln 1 플러스 2의 2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의 2t승이래. 얘랑 y는 x 플러스 t가 이렇게 만날 거래. 근데 이렇게 두 점이 있을 거야.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요만큼의 거리를 ft라고 하지. 그때 f'의 ln2를 한번 구해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얘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x값만 잘 찾으면 x값 차이에 몇 배 하면 돼? 루트 2배 하면 돼. 그러면 일단 x값이 뭔지를 빨리 찾으러 가보자. 연립을 해보겠지. 1 더하기 2의 2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의 2t승은 뭐냐? 2의 x 플러스 t승인가? 맞죠? 자, 그러면 2의 2x승 마이너스 2의 t승의 2의 x승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승은 0이다. 지후 왜? 나 뭐 잘못 썼어요? 잘 쓴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자, 얘를 만족하는 x값 두 개를 찾아야 되겠지. 자, 이게 사실 이제 30번, 6평 30번이었는데 30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는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뭘 의심했냐면 전만은 해가 안 구해지나 보다. 그래서 그냥 관계식 갖고 밀어붙여야 되나 보다 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사실 봐봐, 얘는 좀 허접한 문제였던 게 뭐냐면 2의 x승 은하고 인수분해를 통해 한번 구해볼게. 근데 인수분해가 지금 바로 될까는 잘 보이지는 않아 보여서 근해 공식을 해볼게. 2의 x승을 하나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고요. 근해 공식 2분의 한번 때려줘. 도현아 어떻게 돼? 2의 t승 풀마 왜 말 안 해요? 자, 이렇게 되겠지? b제곱 빼기 4ac 했더니 요 뒤에가 뭐 플러스 뭐 빼기 뭐의 완전 제곱식이냐? 안 보이냐? 이거의 완전 제곱식이에요. 맞니? 자, 따라서 얘는 2분의 2의 t승 플러스 마이너스 2의 t승 빼기 2의 마이너스의 t승이었기 때문에 2의 x승은 하고 두 개가 금방 구해지긴 해. 자, 뿔마 중에 플러스였다면 뭐 되겠냐? 자, 또는 만약에 뺄셈이었다면 2의 마이너스 t승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자, 그래서 결국은 두 개의 x값이 실제로 이 문제는 구해집니다. 하나는 ln 2의 t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의 t승 또는 마이너스의 t죠. 맞나요? 자, 그러면 ft라고 하는 것은 두 x값의 차이에다가 몇 배 하면 돼? 루트 2배 하면 되지. 맞냐? 자, 그러니까 루트 2배 오브 x값 차이니까 ln 2의 t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 빼기 빼기 t 이긴 했어. 맞아요? 이제 얘 미분에서 ln 2를 대입해보자. 일단 답을 구해놓고 추가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거 미분해줘 안에 있는 거.
뭐분해? 분자만 조심하자. 뭐냐? 2의 t승 한 다음에 그 다음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승. 뒤에 t는 따로 1. 이렇게 나와야 되겠고. 여기에다가 ln2를 대입할 거니까 f'의 ln2는 루트 2 한 다음에 이제 여긴 다 숫자가 돼가겠네. 실수. 유리수가. 뭐 빼기 뭐분해? 2 빼기 2분의 1 분의 2 더하기 2분의 1 걷다가 플러스의 1배 합니다. 자, 루트 2 곱하기 여기 몇 분의 몇? 3분의 5에다가 1 더했으니까 3분의 8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렇게 이 문제는 인수분해를 통해 답이 구해지기 때문에 30번으로서는 좀 말도 안 되는 난이도로 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를 변형하는 문제 같은 곳에서는 x가 안 구해지는 문제로 바꾸어 출제하고 그걸 연습해놔야 우리가 나중에 더 어려운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어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풀이는 일단 답을 구한 용도였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제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저 관계식을 그대로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래서 관계식을 그대로 끌고 가볼게. 일단 보기 좋게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면 되니까 다시 쓸게요. 2의 x승 마이너스 2의 t승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의 2t승은 0이다를 만족하는 근이 알파랑 베타 이렇게 두 개 있다고 치자. 오케이? 뭘 못 구하게 된 상태야. 그러면 이때 ft는 이게 x값이거든. 그러니까 못 구하겠다고. 실제로 이 문제는 인수분해 돼버렸지만 안 되는 척하고 그냥 이렇게 알파 베타로밖에 못 두는 상태라고 하고 풀어보자고.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ft는 알파랑 베타의 차이, 즉 베타 빼기 알파에다가 몇 배 하면 돼요? 루트 2배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인지해야 될 게 알파랑 베타는 지금 누구에 대한 함수야? t에 대한 함수인 겁니다. 우리가 못 구해서 저렇게 뒀을 뿐. 됐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이게 2의 x승을 치환하면 2차 방정식처럼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럼 직접 구하진 못하겠는데 2차 방정식의 두근 이렇게 하면 일단 뭘 할 수 있지 우린? 근을 못 구하겠다. 근데 방정식의 두근 나왔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근과 계수의 관계 뭐 이런 게 있겠지. 그래서 뭐 더하기 뭐가 2의 t승이야? 지금 뭔가 합이 2의 t승 같긴 하지 않냐? 근데 그게 뭐 더하기 뭐임? 그냥 알파가 아니라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의 합이 2의 t승인 거지. 맞아요. 그 다음 또 뭔가 곱이 1-2의 마이너스 2t승 같지 않냐? 근데 그게 뭐임?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의 곱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뭔지도 인지해놓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f'의 t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뭘 구해야 돼? 루트 2 해놓고 여기 뭐라고 표기해야 될까? d 베타 dt 마이너스 d 알파 dt를 구하고 싶은 거지. 맞나요? 알파랑 베타가 t에 대한 함수라는 거 잊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t에 대해 미분하면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내가 좀 이따가 이 자리에다가 t 자리에다가 뭐 대입할 거냐면 ln2 를 대입을 할 겁니다. 맞냐? 오케이. 자, 그러면 d베타 dt나 d알파 dt 같은 걸 끌어내고 싶어. 그럼 이 식들을 미분을 해야 되겠는데? 미분을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식부터 미분해볼게.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t에 대해서 미분해보세요. 2의 알파승 곱하기 d 알파 dt 플러스 2의 베타승 곱하기 d 베타 dt. 그게 얼마다? 2의 t승이다. 맞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도 뭔가 있으니까 얘도 미분을 해보고 싶은데 얘는 좌변을 그냥 2의 뭐라고 쓸 수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는 하고 좀 이쁘게 좀 적어두는 게 편할 수도 있겠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 ln 1-2의 마이너스의 2t승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 형태를 미분해 볼게. 이런 식으로 라이프니츠 미분 표기로 끌고 가는 게 이제 킬러 쪽 이야기거든. 너네가 28이나 30에서 만나게 될 문제들이야. 29 같은 데서. 자, 미분해 보자. 미분해줘. d 알파 dt 플러스 d 베타 dt는 우변은 그냥 미분하면 되겠다. 뭐 분해? 1-2의 마이너스 2t승 분해. 동미분. 야! 2의 마이너스 2t승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내가 얘네들을 연립을 잘하면 d알파 dt, d베타 dt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뭐냐? 나 지금 t에다가 ln2 대입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t에다가 ln2를 대입하겠다는 건 또 이 식을 보면 2의 알파나 2의 베타 같은 게 필요해요. 그쵸?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하냐? 바로 t가 ln2일 때 그때 알파랑 베타가 누구니? 를 따로 찾아야 되겠지. 얘를 얻어낼 수 있는 식은 어디 있을까? 맨 처음 식이죠. 맨 처음 식 항등식. 오케이? 자, ln2 대입해보자. 그럼 뭐가 되냐? 2의 2x승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배의 2의 x승 되나? 그 다음은 플러스 얼마게? 4분의 3은 0이다지. 이것도 대입해봐.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 1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대슈. 자,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될까? 분수인체로 할 수 있을까? 곱이 4분의 3 되려면 예를 들어 2분의 3이랑 2분의 5 됐다. 됐네. 그럼 2의 x승이 뭐 또는 뭐냐면 2분의 1 또는 2분의 3이죠. 이해돼요? 자, 그 말은 t가 ln2일 때의 알파가 얼마냐면 2의 알파승이 2분의 1, 알파가 더 작은 거니까 그 다음에 2의 베타승이 2분의 3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자, 이런 라이프니츠식 표기할 때 주의해야 될 건 뭘 꼭 인지를 하고 가야 되냐면 지금 내가 이게 미분을 한 거에 대입을 했는지 대입을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뭔 말이냐면 잘 봐봐. 지금 이 식에 여기도 2의 알파승이 있고 여기도 2의 알파승이 있지 않냐. 근데 방금 내가 2의 알파승은 2분의 1이라고 찾았지. 그 말은 이게 항상 상수란 뜻인 거야? 2의 알파승이 항상 2분의 1이란 상수란 뜻이야? 아니야. 지금 얘는 그냥 미분한 식이지. 근데 여기 있는 2의 알파승과 여기 방금 내가 쓴 요 2의 알파승은 둘이 같은 거게 다른 거게? 다른 거예요. 얘는 t가 ln2일 때의 알파에 대해서 이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썼을 뿐 사실 얘네들은 진짜로 쓰면 2의
알파 ln2라는 거라고. 알파가 t에 대한 함수고 베타도 t에 대한 함수라고. 근데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내가 그걸 머리로만 인지하고 이렇게 잘 안 쓴다고. 근데 너네는 그걸 알아야 된다고. 이해되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각각 t가 ln2인 상황을 대입해 봅시다. 자, 그러면 대입을 했으니까 2의 알파승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그 다음에 d알파 dt에다가도 t는 ln2를 대입한 것 이렇게 써야 되겠지. 플러스 2의 베타승이 뭐가 돼? 2분의 3이 되고 그 다음에 d베타 dt에다가도 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식 미분 표기는 f' 같은 뉴턴식이랑 달리 여기 정의역을 쓸 데가 없으니까 빠 긋고 쓰는 거라고 했잖아. 맞냐? 근데 매번 빠 긋고 t는 ln2 매번 빠 긋고 t는 ln2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빠 정도만 긋고 뒤에를 안 쓸 때도 있을 거야. 나는 구분 너네가 잘해야 돼. 그럼 너네 스스로 문제를 풀 때는 더 주의해야 돼. 너네는 아직 못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니네가 이렇게 쓰면 더 참사가 날 수가 있어. 얘는 2다 이렇게 쓰면 더 참사가 날 수 있거든. 잘 들어. 이 식에서의 d알파 dt는 미분계수계 도함수계. 도함수, 즉 얘는 그냥 식이지. 근데 대입했으니까 이 식에서의 얘는 도함수계 미분계수계. 미분계수, 즉 값이에요. 그걸 구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안 익숙할 땐 반드시 이렇게 다 쓰고 조금 익숙해지면 그냥 빠 정도만 쓰시고 빠까지 안 쓰지 말고. 오케이? 자, 그 다음 핑크 쪽도 대입해보자. d알파 dt에다가 t는 ln2를 대입했으니까 d알파 dt라는 도함수에다가 대입을 통해 미분계수로 만들었습니다. 플러스 d베타 dt에다가도 대입을 통해 미분계수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1 마이너스 대입하면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2분의 1이겠다. 자, 그러면 4분의 3분의 4분의 2, 3분의 2겠네. 오케이. 이제 둘이 연립방정식 풀면 될 것 같아. 자, 초록색 쪽 2배 하겠습니다. d알파 dt 쓰기 싫으니까 그냥 a라고 쓸게. a 플러스 3b가 2배 해서 4고요. 근데 그냥 a 플러스 b는 얼마냐면 3분의 2랍니다. 자, 그럼 둘이 빼보시면 b가 얼마 하게? 3분의 5. a가 얼마 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됐슈?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었었던 최종 f'의 ln2는 루트 2 곱하기 d베타 dt에다가 대입했어요. 마이너스 d알파 dt에 t는 ln이 대입했어요. 즉 미분계수들이야. 근데 방금 d베타 dt가 3분의 5, da dt, d알파 dt가 마이너스 1임을 구했으니까 3분의 8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처음에 이렇게 x가 얼마라고 구해지는 쪽은 아주 그냥 문제를 작정하고 쉽게 내려고 했으니까 가능했던 풀이고, 대부분의 요즘 킬러는 이런 식으로 알파벳 유지한 채로 d알파 dt, 베타, 알파, t 다 유지한 채로 끌고 가야 되는 문제니까 이쪽 풀이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 자, 요런 게 킬러 문제가 될 거고, 바이블 1권 끝내면 이제 요런 것들, 기출문제 어려운 것들을 더 많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숙제를 놓치지 않고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 식이 직접 구해질 때 두 개의 값 얘랑 얘가 있지 않냐? 얘네들의 대소비교 때 쓰여요. 그러니까 누구 빼기 누군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t가 존나게 크면 얘가 훨씬 크겠지 뭐 라는 생각에, 마이너스 t보다 얘가 크겠지 라는 생각에 얘가 얘보다 크니까 이거 빼기 이거라고 한 건데, 엄밀히 등식 비교해보면 저 값이 경계로 달라지니까 준 거긴 해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몇 가지 풀어봤고, 어려운 문제들도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렸습니다. 복습을 꼭 해주시기 바라요.